안녕하세요. 러닝 초보 김대리입니다. 혹시 러닝하다 보면 아직 다리는 괜찮은데 금방 숨이 차서 힘드신가요? 어떤 분들은 러닝만 하면 숨이 차서 오래 못 달리고 포기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러닝하다 문득 주변을 보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편하게 호흡하며 계속해서 러닝을 이어가는 걸 어렵지 않게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호흡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과 항상 숨이 부족하신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본인의 폐활량이나 체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기엔 연세가 많으신 분도 편하게 호흡하며 러닝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 러닝 영상을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초보 러너에게는 호흡법보다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초보 러너가 그렇게 빨리 숨이 차는지, 러닝할 때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숨이 덜 차면서 오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 러너 입장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러닝을 하면 숨이 차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야, 이산화탄소 빨리 내보내! 라고 하면서 호흡을 더 빠르게 만들죠. 그래서 숨이 차는 겁니다. 특히 초보 러너라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러닝에 적응하지 않은 1000cc 경차 엔진 같은 상태라서 조금만 속도를 올려도 호흡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래요, 제가. 7분대 페이스에서 6분대 페이스로 속도를 올리는 순간부터 호흡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러닝할 때 이렇게 숨이 차면 많은 러너들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고민하시더라고요. 습습후를 해야 하나? 코호흡으로 바꿔야 하나?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고 여러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초보 러너들에게 속도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천천히 오래 달리는 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빨리 뛰는 게 러닝 잘하는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초보 러너가 숨이 차서 힘든데 여기서 속도를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숨이 차겠죠. 그러니까 숨을 편하게 만들려고 호흡법을 이리저리 계속 바꾸는 것보다 일단 속도를 낮추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황영조 선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천천히 오래 그리고 자신의 편안한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특히 우리 같은 초보 러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6분, 5분 페이스를 빠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숨이 너무 차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먼저 찾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코로만 숨 쉬는 게 좋다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발 리듬에 맞춰서 습습후후 호흡이 좋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동기에게 야, 달리기 할 땐 칙칙폭폭으로 숨 쉬어야 돼 라는 말을 주워 듣고 나서부터 계속 습습후후 호흡을 해왔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코호흡도 습습후후 호흡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기도로 들어오는 이물질도 어느 정도 걸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 강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필요한 공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코로만 숨을 쉬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저같이 비염을 달고 사는 비염 환자들은 더 그렇죠. 저는 8분대 정도 페이스로는 코로 숨 쉬는 게 가능하겠던데 7분대로 페이스를 올리면 코로 숨 들이마시는 게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강박적으로 습습후후 호흡을 하려고 하니 코와 입으로 동시에 습습 들이마시고 후후 뱉고 앉았더라고요. 이거 저만 그런가요? 황영조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걸을 때와 달릴 때는 필요한 공기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초보 러너라면 무조건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코호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코호흡 자체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달릴 수만 있다면 코와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럼 실제로 러닝하다가 숨이 너무 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페이스를 낮춘다. 숨이 차는데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계속 같은 속도로 뛰지 마세요. 일단 속도를 낮추세요. 두 번째, 호흡을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찾아보면 습습후가 좋다. 3걸음 들이마시고 2걸음 내쉬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런 호흡 리듬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폐활량도 다르고 러닝 경험도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전 습스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왼발, 오른발, 박자에 맞춰서 호흡을 일정한 리듬으로 쉴 수 있으니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좋긴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맞는 리듬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각자 본인에게 맞는 리듬이 있다면 그 리듬에 맞춰서 호흡한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처음 1km를 가장 천천히 뛴다.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5km를 무조건 30분 안에 뛴다. 이렇게 비장하게 목표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1km도 못 가서 숨이 차고 난 체력 쓰레기인가 봐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처음 1km는 이게 달리기가 맞아?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어보세요. 그리고 몸이 러닝에 적응되어 호흡이 안정되면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워치 러닝 코치 프로그램 깨야 하는 날에는 우리 러닝 코치님께서 속도와 거리를 정해주시니까 강제로 거기 맞춰서 뛸 수밖에 없는데 러닝 코치 안 켜고 그냥 저 혼자 뛰는 날도 많거든요. 그런 날은 3km든 5km든 그날 달릴 거리만 정해놓고 처음에 천천히 뛰다가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는데 제 경험상 그렇게 러닝하는 날이 훨씬 가볍게 달릴 수 있더라고요. 초보 러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달리는 능력보다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1km, 그 다음에는 3km, 지금은 5km까지 정복, 그리고 이제는 10km에 도전하는 중. 저는 이렇게 조금씩 러닝 마일리지를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똑같은 페이스인데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차는 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황영조 선수도 아마추어는 기록보다 러닝 타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저 같은 러닝 초보에게 딱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차면 내 호흡법이 잘못됐나? 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뛰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숨이 덜 차게 오래 달리는 방법은 특별한 호흡법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내 몸에 맞는 페이스를 찾으면서 조금씩 러닝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숨을 쉬든 내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맞는 호흡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아니라 내일도 다음 주도 부담 없이 또 뛰러 나갈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20대 때 진로와 취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자리 걸음 하는 동안 각자 앞길 개척하며 걸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고 저에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만 제대로 잡아놓는다면 그 이후에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쓰면 되거든요. 러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느려 보일 수 있고 본업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만 러닝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러닝을 평생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결국 시간이 쌓이면서 그 효과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러닝을 해보시겠습니까? 저 김대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러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꾸준히 달리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며 저도 이만 퇴근합니다. 지금까지 김대리였습니다.